사랑하는 딸들, 안녕. 아유,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. 장마가 시작된다 그러는데, 아빠가 좀 옷을 좀 짧게 입었네. 이해해줘. 오늘은 전월세, 뭐 자취도 할 수 있고, 또 원룸 생활도 할 수 있고 해서, 어, 그것에 관한 몇 가지 뭐 참고할 만한 거를 아빠가 좀 얘기해 줄까 생각해. 뭐 길지도 않을 거야 오늘. 뭐 오늘 뭐 길었던 것도 별로 없었지만 여태까지 오늘도 뭐 길지는 않겠지만, 아빠가 결혼 초기에 신혼 때 빌라에 한번 살아봤는데, 그때 전세가 2,500만 원이었는데 엄마랑 어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주인 집에서 2,500만 원을 돌려줄 돈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나가야지 이제 2,500만 원을 돌려주는데, 그 사람한테 받아서 우리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 돈을 뭐 다른 데 썼겠지.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또 들어올 세입자도 없고 이러니까 당장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몇 달을 질질 끌었지. 그래서 이제 엄마도 이사를 하고 그 돈을 갖다가 받았는데, 어떻게 받았냐면 그 주인 아저씨가 자기 아들 현대자동차가 다녔는데 그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 그때 2,500만 원을 전세금을 받은 적이 있어. 그러니까 전세하면은 뭐 지금도 요즘 빌라왕 뭐 전세 사기 많은데, 전세 뭐 못 받고 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하면 또 이제 은행이 1순위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고, 또 밀려서 이제 조금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, 그 주인이 도망가 버리면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, 뭐 비일비재하겠지. 여러 가지. 근데 뭐 대부분 그런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는 좀 적기는 한데,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위험하지. 근데 요즘 추세가 이제 월세로 다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보증금은 얼마 안 되고 월세를 이제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사기당할 일은 별로 없다. 왜? 월세를 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보증금은 또 얼마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떼일 염려가 있으면은 그 보증금으로 월세를 까면 되거든. 월세를 뭐 보증금이 200만 원이다, 월세가 50만 원, 그러면 그거 안 주면 넉 달 더 살면 돼.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월세라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는 점점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, 그래도 이제 좀 주의해야 되고, 월세 살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점, 체크해야 될 점 많은 것 같아. 아빠 또 얘기했지만, 또 특히 이제 자취를 여러 사람이 어울려 하거나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취한다 그러면 이제 붙어 지내는 시간이 많게 되잖아. 그리고 또 이제 무슨 공동 경비 문제도 발생하고 비용 발생하고 나누기도 그렇고, 여러 가지 하면 또 싸우게 돼요. 붙어 있으면 싸우게 돼. 뭐 여러 사소한 습관 같은 것도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,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 문제도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사소하게 이제 그런 다투게 되고 하니까, 공동 자취는 안 했으면 공동 자취는 안 하는 게 맞다. 안 하는 게. 네. 인간관계가 영 안 좋아진다. 아빠도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. 대학 때 자취를 하는데 선배가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아빠 방에 들어왔는데 돈도 안 내고 한 석 달을 살았어. 그 바람에 아빠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그 선배는 평생 안 보게 되더라.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남자나 여자나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. 공동자취 문제는. 그리고 이제 혼자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또 집을 구하게 되고 원룸 자취방 구하게 되면 제일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? 인터넷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. 인터넷이 안 되느냐, 와이파이 특히. 그 다음에 TV 문제. TV를 뭐 안 보면 할 수 없지만 TV를 보려고 하면 TV가 원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해야 되고. 그 다음에 관리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, 관리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도 꼭 체크해야 돼. 그러니까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, 월세에 포함이 안 돼 있는지, 그런 것도 체크해야 되고, 전기, 수도, 가스 뭐 이런 계산 방법 어떻게 하는지 요것도 주인하고 알아봐야 되고, 청소 문제 어떻게 할 거냐, 뭐 복도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청소하느냐 혼자 청소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, 뭐 각종 집기 문제.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는 꼭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고,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또 체크해야 되고, 쓰레기 배출 이거 언제 하는지도 알아봐야지, 무슨 요일에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, 차가 있으면 주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집을 구해야 되는 거야.
주차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데. 그 다음에 뭐 보증금 보호장치,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보증금 보호장치가 어떻게 되냐,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해서 보증금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, 못 돌려받으면은 월 단위로 월세로 깎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.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을 하더라도 1년 계약해도 2년을 보장해 줘요, 원래 세입자는. 그러니까 1년을 계약했으면 1년 안에 나가도 되고, 1년 안에 나가도 돼. 근데 1년을 더 살아도 돼. 아무 상관없어. 그거는 2년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게 좋다. 왜? 계약 기간 1년이기 때문에 1년 하고 나가버리면 돼. 근데 2년으로 설정해 놓으면 1년 만에 나가버리면, 뭐 어떻게, 보증금이나 이런 거 늦게 줘도 되거든. 왜? 계약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. 1년 안에 나가버리면, 2년을 계약했는데 1년 안에 나가버린다 그러면은 계약 기간 전에 나갔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야. 근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해놓으면 1년 안에 나가도, 1년째 나가도 되고 1년을 더 살아도 돼. 왜? 법적으로 2년을 살게 돼 있거든.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좋다. 그 다음에 재계약 여부, 2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계약할 때 월세를 올려받느냐 안 올려받느냐, 이것도 중요한 거고. 그 다음에 월세를 선불로 하느냐 후불로 하느냐, 월세를 들어갈 때 이사하는 날에 주느냐 아니면은 월말에 주느냐, 이런 것도 체크해야 돼. 보통 근데 월세는 선불로 받더라. 월세는 선불로. 그러니까 들어가는 날 주고 한 달 사는 거지. 나올 때는 마찬가지. 나올 때도 마지막 월세를 주고 한 달 더 살고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선불이냐 아니냐고도 중요하고. 내부 시설물 인수인 게, 내부 시설물에 뭐 냉장고가 달려 있을 경우도 있고, 에어컨이 자동으로 달려 있을 경우도 있고, TV가 자동으로 원래 달려 있을 경우도 있고, 난방 장치가 자동으로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있으니까, 이거 내부 시설물 인수인계를 또 어떻게 하느냐, 하자 발생 시에 또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, 이것도 중요한 거고. 잠금 장치 중요해요. 잠금 장치, 도둑이 들어올 수 있지. 특히 1, 2층. 그러면은 잠금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. 그 다음에 콘센트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, 이것도 중요해요. 가구 배치하면서 콘센트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, 이것도 중요해요. 그 다음에 화장실 불편하면은 평생 불편해요. 매일 불편해, 매일. 화장실 꼭 체크하고, 물 잘 나오는지, 물 잘 내려가는지, 싱크대 마찬가지고, 물 잘 나오는지, 뜨거운 물 잘 나오는지도 중요하고, 샤워실에 뜨거운 물 안 나와봐라. 얼마나 불편한데. 그러고 뭐가 깨졌을 경우에 원상복구는 누가 하느냐. 이거는 원상복구 문제도 중요해요. 원상복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원상복구하느냐. 뭐 살다가 뭐 어떻게 넘어져서 다른 게 갈라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. 그지? 파손 중요하고. 그 다음에 살면서 한꺼번에 사지 말고 하나하나씩 사야 된다. 아빠가 보니까 한꺼번에 사버리면은 효용이 부족한 것도 있고, 그러니까 또 꼭 사야 하는데 안 산 것도 있고, 목돈이 들어갈 수 있거든.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사야 된다. 필요할 때마다. 이건 아빠가 보니까 그렇더라고. 필요할 때마다 실내화도 있어야 되고, 책상, 그 다음에 안락 의자, 그 다음에 노트북, 가방, 그 다음에 스탠드, 소파, 그 다음에 응접 테이블, 그 다음에 회의 탁자, 뭐 화이트보드, 옷걸이, 거울, 벽시계, TV 탁자, 그 다음에 인터넷, 그 다음에 블루투스 뭐 스피커라든가, 그 다음에 라면 용기라든가, 인덕션이라든가, 선풍기, 그 다음에 겨울에는 열풍기, 그 다음에 책장, 그 다음에 소형 냉장고, 뭐 에어컨, 뭐 체크할 게 억수 많거든.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불편할 때 하나씩 사는 게 좋다. 메모해 가면서 하나씩. 그러니까 하나씩 사 모으는 것, 목돈이 안 들어가게 하나씩 사는 것도 삶의 재미가 일부가 아니겠냐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아빠 오늘 자취방, 원룸, 뭐 전월세 관련돼서 독립하는 우리 또 딸들, 혼자 살 수도 있고, 또 벌써 이제 혼자 살려고 하고, 그래서 아빠 참고로 얘기했으니까 또 더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. 근데 참고로 하고, 또 더 중요한 거 있고 이러면 또 올릴 테니까 오늘 거를 꼭 참고해서 삶에 참고사항이 좀 됐으면 좋겠어. 다음 시간 볼게. 안녕.